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MSC에서 나스랑 관련 기술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MD 나스트란이 가지고 있는 HPC 기능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기능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발표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로 이 바로 HPC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HPC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HPC 기능들이 어떻게 나스란 안에서 구현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각각의 해석 솔루션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제 개발될 HPC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HPC라고 하는 부분들을 접근을 하실 때 굉장히 좀 이 어려운 그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가급적 오늘 좀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HPC라고 하는 것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의 약자입니다. 즉 구조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모델이나 그리고 고도화된 계산들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것이 슈퍼컴퓨터가 개발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적용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스태틱 해석 분야에서부터 그리고 다이나믹, 넌리니어, 그리고 최근에는 옵티미제이션까지 이런 HPC 기능들을 적용을 해서 빠른 계산 효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소프트웨어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 해석의 모델들은 대부분 이 라지 스파스 매트릭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지 스파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전체 매트릭스에 0의 텀이 많은 형태가 되겠는데요. 이런 0의 텀이 많게 되면 계산 효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팩토라이제이션이라든지 그리고 매트릭스 계산상의 효율을 높이는 쪽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어 왔고, 그리고 특히 이제 노멀 모드 계산을 한다든지 다이나믹 솔루션들을 만들 때 블럭 시프트 랑처스 아이겐 솔버와 같은 이런 효율적인 솔버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HPC 컴퓨팅이 적용되는 분야가 워낙 대형 모델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메모리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리들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그리고 메모리에서 다 계산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추가의 데이터들을 하드디스크라든지 다른 스와핑 공간에 저장하게 되는데, 이럴 때 발생하는 큰 IO들을 어떻게 더 저렴하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느냐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이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계산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산의 대상을 잘게 분할하여서 병렬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또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렬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델에 따라서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간혹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처리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왔죠. 자,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시대에 따라서 많은 형태를 다르게 하면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고가의 벡터 프로세서의 형태의 머신들을 사용을 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명령어 축소형의 리스크 칩들을 사용한 이 시스템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좀 더 병렬화가 쉬워지고 그리고 빠른 계산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로 하드웨어가 변화가 되어 왔고요. 이 변화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들도 적절한 방법들을 사용하도록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구조 모델이 가지고 있는 라지 스파스 매트릭스의 형태를 많은 숫자의 스몰 덴스 매트릭스의 형태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도록 이 리스크 칩들을 적용한 시스템들의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되어 왔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이런 이 댄스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디스크 I/O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레이드를 적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SSD와 같은 이 하드웨어들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시도들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소프트웨어들의 개발 방향은 이런 패러럴 컴퓨팅을 어떻게 원활하게 수행을 하느냐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뒤에 좀 더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의 형태에 따라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어려운 점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솔리드 요소를 사용한 3차원 엘리먼트들을 사용한 모델들입니다. 이런 이 3차원 요소들을 사용한 모델들은 분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분할을 하더라도 분할된 경계면의 자유도들이 굉장히 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32비트 머신에서 계산이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64비트 머신들을 전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64비트 머신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패러럴 컴퓨팅에 있어서 한 가지 또 빼놓을 수 없는 컨셉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암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스피드업이라고 하게 되면은 멀티플 CPU를 사용한 상태의 일랩스드 타임 분해 그리고 시리얼 런에서의 일랩스드 타임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각각의 소프트웨어가 가진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암달의 법칙을 적용한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암달의 법칙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S, FS, FP, N과 같은 인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S 같은 경우에는 Maximum Expected Speedup이라고 하는 바로 값이 됩니다. 이 값에 따라서 해당 소프트웨어가 얼만큼의 병렬 처리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느냐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계산에 사용될 프로세스의 개수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FP는 한 소프트웨어의 코드상에 병렬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FS는 병렬화를 시킬 수 없는 부분. 결과적으로 이제 FS, 그 시리얼 런이 되어야 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병렬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의 S라고 하는 값에 따라서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니어라고 되어 있는 바로 이 녹색 커브가 전체 코드를 전부 병렬화를 시킬 수 있을 때의 기대치입니다. 즉 10개의 프로세스를 사용을 했을 때 계산 속도가 10배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커브들은 각각의 병렬화를 시킬 수 있는 비율이 변화할 때 이 커브들이 어느 정도의 계산 효율을 나타내느냐에 대해서 지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저희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런 이 암달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계산 효율을 나타내는가를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커브에 의해서 몇 개의 프로세스까지를 적용을 해야 최대의 계산 효율을 얻을 수 있는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보시면은 갈색 커브 같은 경우에는 0.5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 개의 프로세스를 적용할 때 그리고 4개의 프로세스를 적용할 때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렬 효율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4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큰 계산 효율의 향상을 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프로세스의 개수를 그렇게 많이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에 대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나스란이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 솔루션 내에서의
하이퍼폭스 컴퓨팅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트란에서 제공되는 이 병렬 처리 기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쉐어드 메모리 패러럴, 그리고 두 번째는 디스트리뷰티드 메모리 패러럴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의 병렬 처리 기법이 사용이 됩니다. 쉐어드 메모리 패러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 밑에 그림에 보시듯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메모리와 IO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인 IO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IO를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효율이 떨어지게 되죠. 반면에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메모리 패러럴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세서가 독립적인 메모리와 IO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연결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병렬 처리 기법을 나스트라는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개를 조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DMP라고 하는 병렬 처리 기법은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클러스터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각각 독립적인 시스템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 시스템들은 기가빗 이더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된다든지 미리넷이라든지 스위칭 허브를 통해서 연결되는 형태로 하나의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고, 이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이 구조해석 모델들의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각각 DMP와 SMP의 이제 계산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트란이 가지고 있는 DMP 기능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프리퀀시 레인지를 나누는 기능, 두 번째는 지오메트리를 나누는 기능,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도를 나누는 기능입니다. 이 세 번째 자유도를 나누는 기능은 매트릭스를 나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시 이제 첫 번째 프리퀀시 레인지를 나누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제 노멀 모드 계산을 수행을 0Hz에서부터 200Hz까지 수행을 하겠다. 자, 이럴 경우에 이것을 4개의 영역으로 분할하든지 8개 영역으로 분할하든지 영역들을 분할해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즉, 한 대의 시스템에서 만약 4개의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하나의 시스템에서 0에서 200Hz 사이에서 0에서 50까지만 계산을 하고, 두 번째 시스템에서는 50에서 100까지의 프리퀀시 레인지를 계산하는 형태로 프리퀀시 레인지의 영역을 분할하는 형태의 이 기법이 바로 프리퀀시 레인지를 분할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파티셔닝 옵션을 프리크라고 하는 옵션을 줘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오메트리를 나누는 기능입니다. 지오메트리는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모델을 구성을 하셨을 때 그 프리포스에서 보시는 그 형태, 즉 판넬이라든지 솔리드의 브라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나누는 형태의 이 분할법입니다. 그래서 구조 모델 자체를 분할을 하기 때문에 그 구조 모델을 가지고 엘리먼트 프로퍼티 그리고 매스 프로퍼티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라든지 매스 매트릭스 자체를 만드는 과정도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도메인으로 나누는 것이 계산 효율은 굉장히 제일 빠르다,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유도를 분할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자유도를 분할하는 방법은 앞서서 말씀드린 지오메트리, 기하학적인 형상을 분할하는 방법에 비해서 좀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매트릭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 분할을 하기 때문에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이 RB2라든지 RB3와 같은 리지드 엘리먼트, 그리고 멀티포인트 컨스트레인트와 같은 여러 가지 관계식들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분할 오류들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고 그 매트릭스를 다시 분할을 해서 각각의 시스템이 DMP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도를 이용해서 나누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방법들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하이 레벨 패러럴이라고 하는 부를 수 있는 DMP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제 보신 그림에서 보시면요. 바로 이 디스트리뷰티드 메모리 패러럴이라고 하는 이 분할 처리 기법이 되겠는데요.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분할된 영역에 해당하는 계산들을 수행을 하고 그 계산된 결과를 나중에 마스터 노드에서 합쳐서 전체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바로 이 DMP 패러럴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SMP 메소드도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SMP 메소드는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즉, 계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매트릭스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SMP 기법이 사용이 됩니다. 매트릭스를 곱한다든지 더한다든지 분할한다든지 혹은 선형 연립방정식을 푼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바로 이 SMP 메소드가 사용이 되고요. 이 SMP 메소드가 사용이 될 때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멀티코어 CPU들의 각각의 코어들이 전부 다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스트란의 다이내믹 솔루션을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몇 대 컴퓨터가 되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코어들을 전부 동시에 사용해서 이 병렬 처리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그 DMP 메소드에 대한 이제 개념을 설명하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거 하나의 웹8보의 모델입니다. 웹8보의 모델인데 첫 번째 모드, 두 번째 모드, 세 번째 모드, 네 번째 모드의 형상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프리퀀시 레인지를 나눠서 계산한다는 얘기는 각각의 모드를 각기 다른 시스템에서 계산해서 하나의 사용자가 원하는 레인지의 결과값들을 다 뽑아준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지오메트릭 파티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웹8보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각기 다른 시스템에서 계산한 후에 그 결과값을 합쳐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해서 나스트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병렬 처리 기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제 ACMS라고 하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자, ACMS는 Automated Component Model Synthesis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즉, 자동적으로 CMS 메소드를 이용한 모델을 구성을 해서 병렬 처리 기법에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CMS라고 하는 것은 구조 모델을 각 영역으로 분할하고,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영역으로 분할을 하고요. 각 분할된 영역의 경계면의 절점을 이용을 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구조 데이터들을 경계면의 특성값들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달 데이터들이 사용이 되겠고요. 이 과정들을 일반적으로는 다이나믹 리덕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델들을 축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전체 모델의 자유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계면의 절점의 자유도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매트릭스의 사이즈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즉, 경계면에 있는 분할되어 있는 경계면에 있는 절점들의 자유도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계산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10분의 1까지 계산 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ACMS라고 하는 기능이 나스트란에서 가장 자주 다이나믹 영역에서 사용되는 이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브 도메인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서브 도메인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멀티트리의 형태로 세분화해서 계산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멀티트리의 형태가 되면 결과적으로 나누어지는 제일 끝단의 이 컴포넌트들, 이 구조 모델들은 사이즈가 굉장히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자유도의 개수가 그만큼 더 작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조 모델의 형태로 나타내 보게 되면 이런 식이 됩니다. 바로 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레지듀얼 스트럭처의 형태가 되고, 나머지 구조 모델들 1, 2, 3번이라든지 5, 6번 같은 형태의 서브 모델들이 구성이 되고, 그 안에
다시 5번과 6번의 형태로 서브 컴포넌트들이 구성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계산되는 구조물의 형태는 바로 5번, 6번, 4번, 3번, 2번, 1번 이런 작은 형태의 구조물들이 계산이 되고 이 구조물들이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컴퓨팅 리소스 자체가 굉장히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결과는 각각의 파트에서 계산된 결과들을 다 서메이션해서 전체 구조 모델의 결과 응답값들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드린 그 각각의 병렬 처리 기법의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오메트릭 도메인 패러럴에 관련된 퍼포먼스의 이그샘플입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이 되는 바딘 화이트 모델, 자동차의 셋시 모델을 테스트를 해보면 솔루션 103번은 이제 노멀 모드 해석 영역이 되겠고요. 23만 개의 그리드 포인트 그리고 23만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 되겠고 200헐츠까지 565개의 모드를 가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의 CPU 그리고 하나의 원 시스템에서 계산했을 경우에는 약 30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던 것이 4개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 100분 약간 넘는 정도로 계산 속도가 향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8개 이상 그리고 16개 이상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속도 향상은 그렇게 크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에 대해서는 4개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시간상으로나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런을 돌리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달의 법칙에 의한 이 나스트란의 패러럴 컴퓨팅 성능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다른 모델을 적용할 때라도 몇 개의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ACMS라고 설명드렸던 모델 축약에 의한 병렬 처리 기법의 성능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노멀 모드 해석의 이제 결과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52만 개의 그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퀀시 레인지는 600헐츠까지 1800개의 모드를 계산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4개의 케이스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파란색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ACMS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5만 초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요. 여기에 ACMS를 적용하는 경우 이것은 시스템을 여러 개를 둔 것이 아니라 각 동일한 시스템에서 이 ACMS를 적용을 해서 모델을 축약을 했을 경우에 나타내주는 이 퍼포먼스입니다. 이것이 약 10만 초 미만이 되죠. 약 2배 이상의 속도 향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ACMS를 계산할 때 2개 그리고 4대의 시스템을 이용을 했을 때의 속도 향상을 지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개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ACMS를 적용을 하게 되면 4배 이상의 계산 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SMP와 이제 DMP 두 가지 병렬 처리 기법들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어떠한 부분에 좀 더 효율적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SMP 같은 경우에는 ACMS와 같은 댄스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계산하는 서브 프로블럼에 대해서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SMP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매트릭스 연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매트릭스 연산이 여러 차례 이제 수행되는 부분이라든지 전후차 대입법이 사용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솔리드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굉장히 큰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SMP가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DMP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분할 기법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프리퀀시 레인지를 나눈다든지 이것은 주로 이제 다이렉트 프리퀀시 레스판스 해석 영역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게
더 효율적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솔루션 111번 모달 프리퀀시 레스판스 같은 경우에도 HMS와 같이 사용이 되면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모달 프리퀀시 레스판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해석 분야라든지 항공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계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HMS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 개발 기간 내에 해석값을 얻어내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이제 주요하게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들이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스크래치 파일 시스템에 디펜던트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스템의 이런 이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NFS와 같이 이제 네트워크 디스크 시스템에 이런 스크래치 파일들을 존재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속도 향상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를 구성을 하실 때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이고 구성하시기 전에 저희와 같은 기술 지원 파트에 연락을 하셔서 적절한 추천을 받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추가를 해서요,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래치 파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스크래치 파일들은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전체적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요즘에 대용량 메모리들을 많이 사용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 대용량 메모리에다가 스크래치 파일을 올려서 사용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MD 나스트라네요. 이것이 바로 이제 맵 리스트라고 하는 이 옵션으로 이제 적용이 가능한데요. 맵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들을 램에다 올려놓고 그 램에 억세스를 해서 바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 기능들은 대용량 메모리들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64비트 OS를 사용하는 경우에 좀 더 효율적일 수가 있겠고요. 64비트 O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mode equal i8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사용을 해서 8기가 이상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 맵 리스트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을 해서 스크래치 파일을 램에다가 올려서 사용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IO를 최대 50%까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 효율과 계산 효율을 높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맵 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벤치마크 테스트를 수행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자동차 모델에 대해서 이 테스트를 해봤고요. 약 200만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해석 영역은 로우 프리퀀시 어쿠스틱, 200Hz까지의 로우 프리퀀시 어쿠스틱 계산을 수행을 했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모드 데이터를 위해서 300Hz까지 플루이드와 스트럭처의 모드 계산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계산 결과를 보면 두 번 테스트를 했는데 첫 번째는 MSC 나스트란 버전 2005R2에서 메모리를 2기가만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약 90분의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MD 나스트란 R3에서 메모리를 6기가 지정을 하고 그 중에 4기가를 스크래치 파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약 67분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약 25%의 스피드업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I/O 양의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이 I/O는 하드 디스크에 이 데이터가 사용된 이 양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램에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억세스하고 라이트하는 이런 이 과정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MD 나스트란 R3에서는 하드디스크 억세스가 그만큼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579기가에서 169기가로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산 속도가 25% 정도 향상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두 번째 계산된 벤치마크 테스트의 결과인데, 이것은 이제 예전 버전 70.7 버전과 2005 R2 버전에서 각각 란초스 메소드의
이 알고리즘 향상과 그리고 거기에 ACMS를 적용하는 경우 그리고 ACMS에 앞서서 말씀드린 맵 리스트를 적용을 해서 스크래치 파일을 메모리에 올렸을 때 속도 향상에 대한 경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계산 효율의 향상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MD 나스트란이 가지고 있는 비선형 솔루션인 솔루션 400과 600에서의 패러럴 컴퓨팅 기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솔루션 400 같은 경우에는 MD 나스트란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비선형 솔루션입니다. 기존 MSC 마크에서 제공하던 전문 비선형 기능들을 나스트란의 DMAP 코드를 이용을 해서 내부 코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멀티피직스라든지 그리고 멀티바디 다이내믹스 기능까지도 솔루션 400번에서 제공하는 것이 MSC의 개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분야 통합 해석을 위한 솔루션이 바로 이 솔루션 400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솔루션 400번은 현재로서는 DMP 기능은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SMP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리오더링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병렬 처리에 의한 효율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루션 400번에 솔리드 모델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 66만 개의 그리드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43만 개의 테트라 엘리먼트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넌리니어 스태틱 계산의 형태가 되겠고요. 컨택을 고려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로드 인크리먼트를 가지고 있고요. 3개의 이터레이션을 계산하는 형태의 이그샘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 위 상단에 정리되어 있는 테이블을 보시면 CPU 개수가 하나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에 대해서 각각의 시간들이 지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업 되는 상태가 2개일 때는 1.28, 3개일 때는 1.42, 4개일 때는 1.5의 형태로 스피드업이 되는데 이것을 그래프 형태로 표시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 형태가 바로 해당 스피드업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패러럴 프랙션이 앞에서 말씀드린 암달의 법칙에 의한 패러럴 프랙션이 약 0.65 정도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해당 솔루션 400번의 패러럴 컴퓨팅 성능에 대해서는 약 0.65의 패러럴 프랙션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몇 개까지의 CPU를 할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을 하겠느냐에 대한 판단을 여기서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6개, 7개, 8개까지의 이 CPU를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2배 이상의 스피드업은 내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현재 이제 솔루션 400번이 SMP 패러럴 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이제 스피드업밖에는 기대할 수가 없겠지만 향후 내년에 이제 발표가 될 MD 나스트란 R4에서는 DMP 기능까지도 추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스피드업 기능 이 개선 효율이 좀 더 향상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솔루션 600번의 이제 패러럴 컴퓨팅 기능입니다. 솔루션 600번은 MSC가 가지고 있는 전문 비선형 솔버인 마크의 솔버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대신에 인풋 파일은 나스트란의 인풋 파일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자, 솔루션 600번에서는 DDM이라고 하는 도메인 디컴포지션 메소드라고 하는 병렬 처리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기법은 앞서서 이제 다이나믹 솔루션에서 말씀드렸던 지오메트릭 도메인과 도메인 디컴포지션하고 같은 형태의 병렬 처리 기법입니다. 즉 모델 자체를 나눠주고 분할된 모델들을 각각의 시스템에서 따로따로 계산한 이후에 하나의 전체적인 결과들을 서메이션하는 형태로 병렬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분할하는 기법은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을 해서 각각의 프로세스에 할당을 시켜줄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를 혼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 모델에 대한 결과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나사에서 개발한 우주왕복선의 이 고체 추진 로켓 부스터의 끝단에 플렉서블 트러스트 베어링의 형태의 모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스틸과 러버가 되겠고요. 안에 컨택의 형태로 이제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 17개까지의 프로세서를 동원을 해서 계산을 한 결과가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로 나와 있겠고요. 한 개의 도메인을 사용할 경우와 3개에서부터 17개까지의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도메인을 나눠서 계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계산 효율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결과들이 각각의 2%의 에러 톨러런스 내에 존재하도록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정확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뢰성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델은 한 약 7만 5천 개 정도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 되겠고요. 이것은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생산하고 있는 디젤 엔진, 그 선박용 디젤 엔진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메인 디컴포지션 메소드가 사용이 됐고요. 약 150만 개의 요소 그리고 217만 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개의 도메인으로 모델을 나누고 이 11개의 도메인에 의한 패러럴 컴퓨팅 결과가 약 195분 만에 계산이 되었다는 것인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계산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100만 개 정도의 엘리먼터라면 굉장히 비선형 해석에서는 초대형의 문제가 될 텐데 빠른 시간 내에 계산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패러럴 컴퓨팅 기법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들도 원활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솔루션 600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어댑티브 메싱 기능과 다 조합을 해서 이 계산된 결과가 바로 이제 왼쪽에 보시는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CPU를 하나를 사용을 했을 때의 월 타임, 일랩스트 타임 되겠죠. 그리고 2개를 사용했을 때 일랩스트 타임, 3개를 사용했을 때 일랩스트 타임이 어댑티브 메싱 기능을 사용하면서도 이 속도 향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어댑티브 메싱 기능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제가 그림을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컨택이 일어나는 부위라든지 스트레스 그레디언트가 심하게 발생되는 부위에 대해서 모델이 추가적으로 분할이 되어서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이 어댑티브 메싱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들을 이제 패러럴 컴퓨팅에서도 마찬가지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것이 바로 솔루션 700번에서의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솔루션 700이라고 하는 것은 크래쉬와 크러쉬와 같은 익스플리시트 코드가 수행하는 계산 영역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솔루션 700 같은 경우에 LS-DYNA의 기술과 그리고 MSC의 플루이드 스트럭처 인터랙션 기술 두 가지가 조합이 돼서 하나의 플루이드 스트럭처 인터랙션 부위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익스플리시트 코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MD 나스란 R3까지는 패러럴 FSI 기능까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패러럴 FSI 기능은 플루이드와 스트럭처에 대한 계산을 각각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고 각각 독립된 프로세스들은 독자적으로 멀티 CPU들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스트럭처와 플루이드를 두 개를 나누어서 계산을 한다는 것 자체로도 플루이드와 스트럭처에 대한 매트릭스의 이 디멘전 자체가 작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계산 효율을 향상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버전인 MDR3 버전인데요. 이 MDR3 버전에서는 싱글 머티리얼 하이드로 다이나믹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발표가 될 MDR4에서는 머티리얼 하이드로 다이나믹까지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 이그젬플을 통해서 계산 효율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솔루션 700 같은 경우에는 LS-DYNA나 이제 여러 익스플리시트 코드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이그젬플이 되겠죠. 3카드 크래시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리니어 스케어빌리티를 가질 정도로 좋은 계산 효율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스트럭처 파트에 대한 계산 효율이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FSI 부분, 특히 이제 플루이드하고 스트럭처가 인터랙션 되는 부분에 대한 계산 성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몇 가지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는 바로 이제 슬로싱 문제입니다.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유체를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속도를 줘서 이제 흔들게 되면은 유동이 이제 흔들리게 되죠. 즉 이제 출렁거리는 형태의 이 유체의 움직임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계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슬로싱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가 바로 이제 하나의 CPU를 가지고 스탠다드 FSI 메소드를 사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MD 아스트라 솔루션 700에서만 가지고 있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FSI DMP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플루이드 파트와 스트럭처 파트의 매트릭스를 분할을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전체 매트릭스 사이즈가 작아짐으로 인해서 계산 리소스를 적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CPU를 사용하는 것이 스탠다드 FSI 메소드하고 똑같기는 하지만 시간상으로 약 1.82배의 스피드업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을 이제 2개의 CPU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4개의 CPU를 사용하는 경우가 각각 2.94배 그리고 4.38배로 스피드업을 향상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계산된 이 결과들이 뭔가 큰 차이가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4개의 케이스에 대한 결과들을 지금 비교를 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케이스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여기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주로 이제 군에서 많이 해석이 되는 케이스인데요. 어떤 벙커가 있고요. 벙커가 있고 그 벙커의 외곽에 폭발물이 터졌을 때 폭발 압력에 의한 이 벙커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이 해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블라스트 온 벙커가 되겠고요. 자, 이게 이제 폭발 압력들이 전체 벙커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펙티브 스트레스의 값을 지금 컨투어로 표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스탠다드 FSI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2CPU FSI DMP를 사용하는 경우가 약 1.42배의 스피드업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4개의 CPU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 1.96배의 스피드업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약 2배까지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에어백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차량에 많이 달려있는 에어백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그리고 몇 초 내에 전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에어백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중요한 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unfolded 에어백입니다. 즉 에어백 자체가 이렇게 접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에어백의 전개 상황을 계산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 결과가 지금 하나의 CPU 그리고 하나의 CPU를 이용할 때 스탠다드 FSI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하나의 CPU를 사용하더라도 FSI DMP 기능을 사용해서 계산하는 경우 그리고 2개의 CPU, 4개의 CPU를 사용하는 경우에서 각각 약 1.07배, 1.74배 그리고 2.14배의 스피드업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최종 전개된 형태에 대해서 4개의 케이스에 대한 결과 비교 화면이 되겠고요.
예, 마지막 케이스는, 폴디드 에어백 같은 경우에 이 끝단이 이렇게 접혀져 있죠. 끝단이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 에어백이 전개되는 형태입니다. 끝단이 접혀져 있다는 얘기는 에어백이 이제 전개되는 과정에서 셀프 컨택이 일어나게 되고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이 해석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들을 보게 되면요. 2CPU와 4CPU의 형태에 대해서, 예, 2CPU는 1.5배, 그리고 4CPU는 2.13배의 계산 속도 향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개되는 형태, 과정에 대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 전개된 형태를 지금 비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약간 시간이 좀 오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약간 시간을 좀 더 할애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FPGA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FPGA는 사실 구조 해석에서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주문형 반도체라고 들어보셨겠죠? 예. 이 주문형 반도체는 사용자가 이제 원하는 어떤, 기능을, 소스 코드 형태로 만들어서 그걸 칩에다 심는 기능입니다. 이 칩에다 심게 되고, 이 칩을 가지고 하나의 카드를 만들어서 각 시스템에 설치를 하게 되면 해당 소프트웨어들을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인해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FPGA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구조해석 쪽에서는 활발히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계측 장비를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이미 이 컨셉을 도입을 해서 여러 소프트웨어들을 이 하드웨어에 탑재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C나 포트란으로 이제 작성한 소스 코드들을 하드디스크에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카드 슬롯의 형태로 시스템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연산 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구조 해석 파트는 아닌데 이것이 이제 CFD 에 적용을 한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지금 하나의 블레이드를 지나가는 유동을 계산을 할 때 기존에는 약 이제 40시간까지의 이 시간들이 이제 소요가 됐는데 이것들이 점점 블레이드가 여러 개가 되고 전체 모델을 계산할 때는 굉장히 많은 더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될 텐데 이것들을 FPGA로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예.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약 158배, 572배, 378배까지의 속도 향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테스트된 결과고요. MSC에서는 이런 연구 결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솔루션 700과 같은 익스플리시트 코드들을 FPGA로 전환을 해서 개발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개념과는 약간 다른 형태들로도 이런 솔루션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MD 나스트라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렬 처리 기법들은 각각의 해석 영역과 타입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태들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스트라 내 스태틱과 다이나믹 해석 솔루션에서는 SMP와 DMP 두 가지 형태의 병렬 처리 기법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각각 SMP 같은 경우에 매트릭스 오퍼레이션 쪽에, 그리고 DMP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분할한다든지 아니면 프리퀀시를 분할한다든지 이런 분할 기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DMP 병렬 처리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비선형 솔루션에서는 주로 DDM, 도메인 디컴포지션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이런 기하학적인 이 모델들을 분할하는 것으로서 병렬 처리 기법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이 병렬 처리 기법은 모델 분할에 따라서 유저가 선택해서 분할을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선택하는 기법 두 가지들을 혼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explicit code에서는요, 일단 geometric domain decomposition이 일단 가능하고요. 그리고 플루이드와 스트럭처를 각각 따로따로 각기 다른 프로세서에서 계산하는 FSI, DMP, FSI 기능이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MD 나스트랑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에서부터 다이나믹, 넌리니어, 그리고 익스플리시트까지도 모든 해석 영역에서 원활한 병렬 처리 기법이 사용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대형 모델을 사용하면 사용하실수록 이런 병렬 처리 기법들을 어떻게 잘 구성해서 사용하시느냐가 해석의 정확도와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쪽지를 통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지훈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머티리얼을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지금 질문 주셨는데, 예, 머티리얼은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캐덴 그래픽스의 온라인 TV 게시판 쪽에 자료 다운받기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머티리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모빈 님이, 쪽지를 주셨는데요. 동시에 실행 가능한 명령어들을 컴파일러 수준에서 추출하여 하나의 명령어로 압축하여 수행하는 기술은 없는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글쎄요,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컴파일러 수준에서 추출해서, 이 계산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인텔에서 이 진행하는 세미나에 대한 이 정보들을 이렇게 자주 봤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 인텔 쪽에서 이런 프로그래밍 상에서의 병렬 처리 기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이 세미나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텔 쪽 홈페이지들을 좀 참조를 하시면은 해당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리눅스 최봉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리눅스와 다른 윈도우 64비트와의 솔빙 타임은 많은 차이가 있는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리눅스와 이제 윈도우즈 64비트 두 개는 이제 비교해보면 예전에는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리눅스도 물론 이제 세팅을 하기 나름입니다. 리눅스에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올리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속도가 많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을 얼만큼 많이 줄여서 튜닝을 하느냐가 이제 솔빙 타임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X 윈도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해석 시간이 많이 해석 시간이 많이 늘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줄여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이제 개발된 하이퍼포스 컴퓨팅 서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용하던 서비스들을 많이 죽였고 이 패러럴 컴퓨팅에 필요한 이 서비스만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OS들이 개발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08 버전 같은 경우에는 속도 향상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리눅스하고 두 가지를 단순하게 이제 비교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용자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고려하시는 것이 장비를 도입하실 때 좀 더 효율적인 장비 도입 포인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원호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익스플리시트 코드로 LS 다이나를 사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LS 다이나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ALE 등을 통한 FSI가 아닌 타 플루이드 소프트웨어와 개별로 솔빙하고 중간 결과에 대한 인터랙션을 취하는 방식인지요? 아니면 LS 다이나 내부의 ALE 등의 FSI 관련 기법을
사용하는 것인지요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솔루션 700에서 사용하는 FSI 기법은 LS 다이나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법이 아니라 MSC에서 다이트란에서 개발되어 있는 기법들을 LS 다이나 코드와 병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명확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힘들고요. 게시판에 이제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면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원호님께서 다시 문의를 주셨는데요. LS 다이나의 DMP 기능과는 무관한 것인지요? 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LS 다이나의 DMP 기능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그 MSC에서 개발된 DMP 기능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솔루션 700이 DMP 기능이 전반적으로 완전하게 다 제공이 되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MD 나스란 알포에서는 이 DMP 기능이 풀로 지원이 되고 멀티 시스템 간의 DMP 기능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세훈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나스트란의 FSI와 다이트란의 FSI 해석에서 사용하는 영역이나 계산 방식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MD 나스란의 병렬 처리 기법도 MSC 다이트란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인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나스트란의 FSI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그 어쿠스틱 계산을 위한 어쿠스틱 캐버티와 스트럭처 두 개 사이에 이제 인터랙션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다이트란의 FSI 같은 경우엔 하이드로 플래닝이나 슬로싱 같은 형태의 해석에서의 FSI 기능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두 가지는 좀 다릅니다. 다른 기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MD 나스트란의 병조 처리 기법이 제가 각각 솔루션에 대해서 따로따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이 각각의 FSI 기법이 다르고,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병렬 처리 기법도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MPI 라이브러리들도 지금 각기 다른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의 핵심이 제가 어떤 건지 정확히 명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차후에 좀 정리를 하셔서 다시 그 게시판에 제 질문을 주시면 과연 어떤 차이점들을 궁금해 하시는지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방향 통신이 아니어서 이런 게 좀 힘들긴 하네요. 예. 예, 노현성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패러럴 솔빙이 윈도우즈에서도 지원하는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측하고도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나스트란의 모든 전 기능들이 윈도우즈 OS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HPC 2008 서버 같은 경우에 전 기능이 잘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쉽게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온라인 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아니면 도움받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